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그분. 우리의 즐거움을 배달해주는 배달기사님입니다. 그런데 배달기사님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피자, 족발, 떡볶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뜬 싱싱한 회는 물론이거니와 슈퍼 배달까지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세상입니다. 통계청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 음식 거래액이 지난해 17조 3,3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요새는 소파에 누워서 앱으로 메뉴 스캔하고 주문하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이런 배달앱의 사용량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의 장기화로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진 거죠. 배달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달 노동자도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예전에는 식당이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어요. 배달용 오토바이도 기름값과 보험료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음식점에서 필요로 할 때만 배달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문이 오면 가게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배달원들에게 자동으로 호출이 갑니다. 그리고 그중 몇 분 내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주문을 수락한 사람이 일을 하고 건당 배달료를 받는 식이죠. 이 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식당 주인은 인건비를 절약하고 배달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벌 기회가 열렸습니다. 비용 문제로 배달 주문을 받지 않던 음식점들도 배달을 시작하니 소비자들도 그만큼 더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신속한 배달을 좋은 서비스이자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탓에 배달 노동자에게도 속도는 하나의 성과 지표가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더 빨리 배달하는 노동자가 성과가 좋다고 평가받는 건데요. 인공지능에 의해 우수 배달원으로 분류되면 배달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대요. 주문을 한 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 빠르게 배달하려다 보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2020년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신청이 1,047건으로 2019년에 비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계되지 않은 교통사고도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의 대부분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사고가 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면 기존의 고용관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배달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거죠. 배달 노동자들은 원할 때만 일을 하고 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사고가 나면 본인이 해결하고 병원비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좀 불합리하죠? 그래도 희망적인 건 배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경기도는 도내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기로 했어요. 이걸 계기로 전국의 배달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배달이 없는 삶을 떠올리기는 좀 어려워졌죠. 배달 덕분에 답답한 집콕 생활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배달 기사님들의 인권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요?